흉악범이었고 규정대로 추방한 것이다. 정의용 전 실장이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입장문을 내고 이거를 이제 윤건영 의원이 대신 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2주 전에 저랑 이종근 평론가랑 이걸로 완전 뜨거워지기 전에 저희끼리 뜨거웠었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입장차가 정말 명확하게 다르죠.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떤 정부하고 다른 것이 이거가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그리고 어떤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모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한다라고 해서 모든 북한 주민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효 지배가 닿지 않고 사실상 이 탈북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외국인 일종의 난민으로 이제 대우가 됐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쟁 이상으로 이건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루트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쟁으로 되는 게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 흉악범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흉악범이라고 주장을 해요. 전 정권 사람들이. 그런데 흉악범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악범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은 그럼 흉악범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란 말이냐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흉악범인가? 왠지 아십니까? 해수부 직원 월북했다고 그렇게 단정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왜 조사를 2, 3일밖에 안 하고 그냥 보내요. 그것도 막 포승줄을 묶어갖고. 그러니까는 사실 전 정권이 신뢰를 주었으면 아 흉악범이었나 보다 하겠지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개가 갸우뚱하고요. 규정대로 했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헌법과 국제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아까 영토조항도 말씀하셨지만 국제법도 마찬가지죠. 들어가면 합법적인 법적 절차를 못 밟을 걸 알면서 북송을 강제적으로 그것도 그쪽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오니까 그거는 살펴봐야 되지만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은 추방을 해야 되는 거였으면 과연 북한으로 추방하는 게 맞는지 제3국 추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는지 왜 일거의 고민도 없이 국민들에게 쉬쉬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귀순 진정성에 대해서는 중언부언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자료가 귀순하고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편한 진실이 있죠. 지금 국민들은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그런 흉악범에다 더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 엄청난 용어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살란 말이야 그러는데요. 불편한 진실은 뭐냐? 북한에서 탈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악범들도 같이 살아요. 단 법률에 그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거는 지원만 안 하는 거지 여기 살아요. 어쩌면 우리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가만히 있느냐. 이게 한반도의 남북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딜레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게 현재 윤석열 정권 지지율에 영향이 있느냐. 없어요. 아시잖아요. 이 지지율에 아무 영향이 없지만 과연 법률과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진실 규명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국제 여론이 말이 아닙니다. 유엔에서도 그러죠. 미국 의회에서도 그러죠. 영국 의회에서도 어떻게 세계 10위의 민주주의 강국이고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더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당당한데 왜 장관하고 국정원장 했던 사람이 미국에 가갖고 들어오질 않고 있죠? 저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들어와서 설명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요. 네, 김 대표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반박하려면은 반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략하게만 죄송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정호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SI 감청 정보를 통해서 김책항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김책항이 어디 있냐면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한참 북에서 군에 쫓겨가지고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미 감청을 통해서 살인자들이 지금 도주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NLL에서 체포하려고 대기를 했어요. 이들이 NLL에 넘어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면서 사흘을 추격전을 벌이다가 해군 특전사를 투입을 해가지고 얘들을 잡아옵니다. 귀순원사를 처음부터 밝힌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2019년 11월 15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그대로 보고가 됐고 이게 다 그때 언론 보도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정도로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도 다 인정을 했던 이해운 의원이나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지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은 이래야 됩니다. 그럼 통일부를 조사를 하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명백한 불법이 있으면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데 먼저 검찰 고발부터 합니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치의 사법화, 행정의 사법화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쟁만 안 되는 이게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정쟁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제가 아주 빨리 얘기할게요. 정말 짧게요. 시간이 다 됐어. 차분하게 논의해야 되는 건 그럼 향후에 흉악범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를 여야가 법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흉악범 하시는데 과거에 김만철 일가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도 처음에 기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순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심적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흉악범 문제. 북한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전부 흉악범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흉악범에 대한 법적 절차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시켜야 돼요. 재판한 사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2014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 문제는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시간을 또 다시 마련해 보도록 되는데 하죠. 저희가 시간 배분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 김준일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